사전투표는 끝났으니까. 예. 자, 막바지에 이런저런 이제 결집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한교안이 사퇴하고, 그리고 지금 댓글 조작이 이제 전면적인 수사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 막바지에 뭔 일이냐,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마타도 하듯이 계속 하고 있으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이 여론조사하고 최종 투표 결과는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정세균 대표 종목 선거 나갔을 때 그 20% 가까이 진다고 했는데, 네. 예. 반대로 20% 가까이 이겼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 그 17, 8% 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이 틀렸네 그러고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개표해 보니까 그때 1% 전으로 박빙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안심하거나 그러지 못하겠어요. 네. 이제 한 표 차이로 정말 나라가 왕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얼마나 엄중하냐면, 저 딱 전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전쟁 같은 느낌이 든다. 한 표라도. 그렇습니다. 후보의 얼굴에도 비장함이 있지만 지지자들의 얼굴에도 비장함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상황을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야, 지금 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격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비율을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벌려야 한다, 따라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초긴장 상태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게시판에 이런 걸 한번 올렸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김혜지 PD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는데요. 대선 D-2 여러분은 현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줄어들었다, 더 벌어졌다, 큰 변동 없다, 잘 모르겠다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10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더 벌어졌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히 많죠. 이제 벌어졌다고 이제 기대하는 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저건 뭐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15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10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그 다들 이걸 더 벌여야 한다. 그러면 저기 이제 댓글 뭐 좋아요가 19,000개, 댓글이 559개인데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다시 나서다, 다시 나서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딱 전쟁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 한 표라도 질 수 있다는 것. 야, 이런 이제 초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신영호 교수님이 이제 현장에서 선거운동 많이 하시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제 아직도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자기는 끝까지 완주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본인들도 계속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10%보다 훌쩍 넘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2030이 꽤나 했을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한 뭐 12, 3% 이상 나왔다. 그러면 완주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뭐 10% 언저리 또는 그 밑에 나왔다.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불꽃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좀 전에 했죠.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보면 끝까지 그들은 뭐라도 다 하려고 덤빈다. 그렇게 보면 저희도 긴장도를 끝까지 늦추면 안 된다. 물론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세 지장이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저희 결집도 긴장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현수 선생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당당하게 비전을 통해서 투표한다. 두 번째, 숨어있는 썩은 부패와 기득권과 결전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자. 세 번째, 열세 지역에서는 새로운 씨앗을 넘어 토대를 마련하는 투표를 하자. 네 번째, 진정한 보수 인사를 통한 통합을 위한 투표는 대한민국이 분열해서 앞으로 국익을 위한 대통합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 정현수 선생님 방송하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는데, 자,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숨죽이고 계속 긴장해서 추적하고 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방탄 이제 유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해왔고 또 이제 그 모종의 세력이 어느 날짜에 노린다까지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느 날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당선돼도 끝까지 노리겠다 이런 그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그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조치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서 유세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가서 여기 선발대 그다음에 경찰도 이제 선발대가 있고 후보님하고 같이 오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세 연단 관리하는 팀 이렇게 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동대구에 가보니까 뭐 경찰들이 사전에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딱 와서 이렇게 이제 폴리스 라인을 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따져보겠는데 경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찰도 매우 발빠르게 했는데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최초 제보할 때 네. 리박스쿨 문제가 많다, 댓글 공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보까지 좀 하셨는데 이 내용 지금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뉴스타파랑에서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의 그 댓글 공작하는 것들을 오픈한 게 작년 11월 며칠일 겁니다. 저 비상계엄 나기 전이었죠. 오마이에서 처음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3년 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자료랑 찾고 제가 기록에 있는 것 해서 작년 11월에 이제 뉴스타파랑 같이 이제 보도를 했고 했는데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이런 게 있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뭐 늘봄 뭐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알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이제 막 빨갱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면에서 그나물의 구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튕겨져 나간 거죠. 쫓겨 나가듯이 이제 튕겨져 나가서 유승민 당시 대표가 주도하는 그 바른미래당 후보로 처음으로 선거를 이제 충북 도지사를 뛰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힘에 있지를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하고 법학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대해 자기 이제 실전 경험이니까 공직선거법 그 강의를 해달라고 제 멘티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멘토링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공직선거법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수강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강사진에 이제 막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극우 인사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수강생들이 다음번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억에 2018년도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래 이제 엊그제 뉴스타파 나오고 다시 이제 그 해서 제가 강의록도 찾아보니까 그대로 공직선거법 케이스에 대한 강의인데 그래서 이제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봤죠.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지방선 총선 등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상하다 해서 제가 몇몇 기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잠입 취재가 일종의 그게 된 거잖아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상 추정한 대로 다 댓글 부대 양성하는 그런 거였구나. 라는 자,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영환 교수가 리박스쿨에 2018년도에 강의 한번 갔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저는 공직선거법 강의를 그 했죠. 강의를 그대로 교환도 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강의록도 이 가지고 사건이 있죠. 터지니까 야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게 마타도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도 보수단체 엄청나게 강의를 다녔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 뉴스타파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잠입 취재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의 기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도 친하지만 신용환 교수는 더 친합니다. 바로 봉지욱 기자가 있습니다. 이명선 기자, 봉지욱 기자가 탐사보도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는 분이죠.
그분하고 늘 신용환 교수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공유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세미나할 때가 있죠. 두 사람만 아는 거 저한테 안 가르칠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거 좀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 이런 거 취재할 때 신용환 교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의 한 번 한 걸 가지고 야 그때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저를 된다고. 욕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